안녕하세요, 김선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보상의 공손에 교통사고 디스크 관련해서 추가 판탈출증 관련해서 문의해 주신 분 또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어떤 사건 사고 중에 제일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게 교통사고고, 그 중에 이제 추가 판탈출증 관련된 이제 사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오늘 또 추가 판탈출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오늘의 사례는 사고 내용이 굉장히 경미한데 그런 내용으로 어떤 추가 판탈출증에 대한 어떤 진단이 나왔고,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보상 처리가 가능한지, 경미한 사고에서도 외상기여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오늘 질문자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고 날짜 12월 오전 8시경. 사고 경위 눈이 많이 내리고 빙판길이었는데 천천히 저속주행 중 1차선에서 좌회전 기다리는 승용차가 깜박이를 반대로 킨 상태에서 갑자기 급하게 껴들면서 상대방 조수석 쪽과 제 차 왼쪽 헤드라이트 쪽이 추돌했고 수리 비용은 80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상해 부위, 허리가 아파 통원 치료하다 오늘 MRI 찍고 추간 판탈출증 진단받았습니다. 사고 전에 허리 관련 병원 다닌 적 없습니다. 과실 100대 0, 상대방 과실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내용을 듣게 되면은 뭐 이렇게 차량 견적 수리 비용은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전에 허리를 다친 적은 없고, 요번 사고로 해서 이제 MRI 찍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차량 파손된 부위를 보내주셨어요. 요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사진을 받아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제 차량이 외제차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차량이 옆 측면으로 살짝 긁혀서 도장과 판금에 대한 수리가 이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큰 충격이 전달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교통사고 부분은 추간 판탈출증에 관련된 어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외상 기여도라든가 합의금 관련해서 추간 판탈출증에 대한 어떤 연관성 따져서 보상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고와의 연관성인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추간 판탈출증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두 발로 걷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그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는 연부 조직이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소한 아주 경미한 사고에도 추간판이 균열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수액이 탈출되거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이 이제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경미한 사고로 이제 진단이 내려졌다는 거는 기존에 굉장히 이제 퇴행성 질환, 디스크의 노화가 많이 진전된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이게 진단이 또 됐다는 내용이죠. 물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진단이 됐기 때문에 100% 사고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노화된 상태에서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진단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재반 증상들이 이행됐고, 그래서 병원 치료가 이행이 됐고 교통사고는 발생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100%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아야 되고 보상 종료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합의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MRI도 찍으셨고,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찍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을 갖고서 내가 이 사고로 해서 이렇게 진단이 됐으니까 이 내용까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경미한 사고라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도 디스크 관련해서 처리하기는 불가합니다. 한다고 해도 어떤 저희가 손해사정을 했을 때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좀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한시장애와 외상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고 추간 판탈출증 관련해서는 항상 블랙박스나 사고 당시 차량 파손 상태, 그 다음에 MRI 판독지 다 비교해서 피해자분께서 얼마나 육체적 훼손 상태가 발생했고 얼마나 안 좋은지 인식을 하고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추간 판탈출증 외상기여도 한시장애 적용은 불가한 건에 해당된다 판단이 되고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향후치료비 부분은 이제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행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상액에다 이제 손해액으로 산출을 해서 적용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올해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이 좀 변경되고 이제 부상급수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한 제한, 어떤 그 개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교통사고 문제에서 발생한 추가 판탈출증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향후치료비 부분도 예전보다는 어떤 손해액이 인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추간 판탈 추중이 이제 발생돼서 디스크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한마디 드리자면, 추간 판탈 추중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 후에 본인의 몸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러신다면은 그냥 보험사에서 얘기하시는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2주 염자 진단 기준으로 해서 보험사에 얘기하겠죠. 그럴 경우에 내가 뭐 이런 상태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 안 좋아진 건 안 좋아진 거니까요. 그래서 상호 치료비 부분을 좀 더 인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상액을 조금 더 증액해서 처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질질 끌어서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해봤자 피해자분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사고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로 발생한 추간 판탈 추중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큰 미련을 갖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몸이 그 정도로 많이 노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외부의 어떤 경미한 사고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식을 하시고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될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도 저희가 경미한 사고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설명드려서 본인이 잘 인식을 하시고 상담을 마무리했던 내용인데요. 아무쪼록 교통사고 발생을 했을 때 우선은 피해자분들 초기에 대응 잘 하셔서, 예를 들어서 사고 당시의 차량 사진이라던가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잘 보존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저희같이 이렇게 어디 독립손해사정사나 보상 전문가 통해서 상담 받아보셔가지고 좋은 해안으로서 잘 해결하시고 돌파구를 찾으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의 보상의 공성 연성은 여기서 마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실질적인 사례로 다음의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